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핵심은 건전한 경쟁 환경입니다. 과도한 경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실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경쟁 때문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로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지유가 조금 든든한 것 같습니다. 질문도 진짜 차분하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열등감을 이겨내는 과정 또한 성장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겨내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두 성장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팀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발적이야? 지금 떨려요. 장점과 장점을 깨닫게 해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쟁은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잡초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이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수영을 하면서는 발전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하겠습니다. 수영 대회라는 경쟁을 통해서 말을 좀 더듬은 게 좀 후회됩니다. 이상 말을 좀 한 것 같아갖고 저희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잡초팀은 저는 사실은 아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잡초팀 사실 제가 큰 단점을 잘 발견을 못해가지고 경쟁의 본질은 단순히 이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왜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생들아 좀 엄청 잘했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잘한 것 같아. 미안해, 우리가 올라갈게. 이렇게 잡초한테 관심이 많아. 아니 계속 어찌는 교복 예쁘다. 어찌는 교복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되는 것과 기죽는 건 달라. 긴장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기죽는 건 안 됩니다. 오늘 모든 걸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이 끝이야. 네. 오늘이 마지막이야. 지역의 가치는 삶의 만족도 저하와 관계 속에서 불가능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연습도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팀원들을 믿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교차조사 질문을 받다 보니까 많이 그 심리적 압박감이 드는데 결승인 만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화단의 핀 잡초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진짜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기회 앞에서 어떻게 판단? 질문을 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것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론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방 허점을 잘 파악하는 거는 좀 사수하고 싶어요. 이겨주마 마이페이스!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서겠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사유의 지평을 함께 넓혀가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초등부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역시 결승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제 양옆으로 초등부 결승에 오른 잡초팀과 마이페이스 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지금 떨리는 기분으로 앉아 있을 텐데 결승전 무대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매우 좋습니다. 이게 자신 있습니다. 와! 네. 와, 엄청난 패기가 느껴지는 소감이었거든요. 와, 오늘 잡초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이겨서 기분 좋게 집에 가겠습니다. 자, 잡초팀의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오늘 상대팀으로 맞서게 될 우리 마이페이스 팀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6강, 8강전, 4강전 다
거쳐서 결승까지 올라온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패기가 아주 넘칩니다. 치열하고 뜨거운 결승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회에 앞서서 초등부 결승전 도서와 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교 1등이 되기 위해 엄마가 짠 계획표대로 사는 5학년 유나. 학원에 늦어 허둥대던 어느 날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하루에 한 번 행복한 기억 하나를 읽는 대신 10분간 시간을 멈추는 시계를 얻습니다. 덕분에 1등이 되지만 기억이 사라지자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이야기 시간 가게. 초등부 논제.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 네, 논제가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한 그런 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대가로 시간을 살 수 있다. 이런 설정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억과 행복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초등부 결승전을 심사해줄 심사위원 5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회피 제도를 적용하여 엄정하게 선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백신고등학교 이주연 선생님, 경희여자중학교 강용철 선생님, 서울 상지초등학교 최종영 선생님. 네, 5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잡초팀과 마이페이스팀이 오늘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 (16강부터) 지금 이 결승까지 차례대로 올라오면서 성취감이 컸고 무엇보다 우리 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호 토론할 때 친구들이 답변을 못하면 제가 답변을 해주거나 제가 답변을 못하면 친구들이 대신 답변을 해줄 때 더 팀워크가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얘들아, 이제 토론 준비하자. 너네는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행복한 기억으로 시간을 산다는 건 동화 속 이야기일 뿐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행복한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추억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만 미래는 앞으로 노력해가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행복한 기억으로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기억은 우리가 인생에 남기는 지문이다. 책을 읽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나의 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 꺾이지 않는 잡초처럼 끝까지 간다. 우승은 우리 거. 우리는 잡초! 시간 가게
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지향적이고, 두 번째 성찰적이고, 세 번째 일관적이다. 이것이 나의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유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보지 못한 논제여서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더 배울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전에 논제는 딱 경쟁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논제는 뭔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철학적인 논제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인데 상대팀이랑 논리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냐 아니냐인데 실제적인 토론을 할 때 그 즉흥적인 상황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일단 쟁점 1부터 내가 질문할게. 모두가 함께 만든 기억을 개인의 머릿속에서 재생할 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이 136페이지도 함께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논리를 통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딱 밀당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간과 기억 모두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으며 우리만의 페이스로 달린다. 우승을 위해 달려있다. 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저도 조금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잡초처럼 오늘 토론에 임하겠다는 우리 잡초팀, 그리고 우리만의 속도와 방향대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마이페이스 팀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에 질문하는 교차 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 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여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대회 사전에 공뽑기 방식을 통해서 논제의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부 결승전에서는 제 오른편에 있는 잡초팀이 찬성 입장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 있는 마이페이스 팀이 반대를 맡았습니다. 자, 초등부 결승전 잡초팀 대 마이페이스 팀, 마이페이스 팀 대 잡초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그리스 신화 속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다가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기회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나는 1등을 강요받는 압박 속에서 행복한 기억의 일부를 시간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과거의 행복한 기억은 개인 소유이므로 시간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개인의 경험에서 생성된 사적 자산이며 당사자가 자기 결정권 아래 처분 가능합니다. 윤아는 자신의 일부 기억을 자발적 합의로 교환했습니다. 시간은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희소 자원입니다. 나의 자산인 기억을 통해 더 희소한 자원을 사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둘째, 행복한 기억을 팔아 시간을 얻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은 잠시 힘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윤아는 도움을 청한 어른도 곁을 지켜줄 친구도 없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윤아의 행복한 기억이 그대로 존재한다 해도 잊혀지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1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더 큰 목표로 날아가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윤아가 시계를 파괴한 것은 타당했습니다. 윤아가 시계를 파괴한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래에서 시계는 시간을 주는 대신 타인의 기억을 강제로 주입해 윤아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과거부터 미래 모두 카오스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윤아의 시계 파괴는 무작정의 거부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처음의 거래는 살아남고 앞으로 가기 위한 전략, 마지막의 파괴는 자기 보존을 통한 미래 확보 전략이었습니다. 둘 다 미래를 위한 같은 목표였습니다. 과거는 나를 설명하고 미래는 나를 이끌며 현재는 그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자리와 같습니다. 윤아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팔아 미래를 준비하며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의 입론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과거의 소중한 기억 없이 얻은 성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저희는 기억이 바로 나 자신이며 미래의 행복도 결국 과거와 현재의 충실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저희 팀은 기억을 나를 나답게 만드는 정체성의 핵심이자 타인과 함께 만든 소중한 공동 자산으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삶의 흐름으로 성취를 위한 것이지만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의 주장과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인간됨의 본질이며 따라서 수단화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억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행위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가 기억을 분할해 보관했지만 결국 인간성을 잃고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억이 인간의 영혼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136쪽에서 윤아가 친구 다현이와의 추억을 잃자 다현이가 선물해준 하트 목걸이의 의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기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든 소중한 연결고리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기억을 파는 것은 자아 파괴 행위입니다. 철학자 로크가 말했듯이 인간의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 형성됩니다. 187쪽에서 윤아는 과거의 시간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기억일 뿐 내 행복이 아니었다며 깨닫습니다. 기억을 팔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임지혜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서전적 기억의 감소는 삶의 만족도 저하와 우울감 증가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셋째, 시기를 파괴한 윤아의 선택은 타당했습니다. 윤아가 시기를 파괴한 행위는 진정으로 주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쪽에서 행복이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 써야 할 것이다. 윤아는 드디어 이때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윤아는 시기를 파괴함으로써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53쪽에서 할아버지가 내 시간을 팔면 된단다 라며 윤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9쪽에서도 그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라는 윤아의 말은 보면 불공정 거래임이 드러납니다.
유나가 시기를 부순 것은 잘못된 시스템을 거부하는 용기 있고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미래의 성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주는 정체성과 정신적 기반 없이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자, 찬반 팀의 입론을 모두 들으셨고요. 이제부터는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교차 조사는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각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반대팀께서는 행복한 기억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쟁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해석이 더해져서 기억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기억은 다르며 내 기억은 분명 나만의 소유가 되는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13쪽에서 내 시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내 시간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라는 표현은 소유권의 모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표현은 절대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기억을 팔아서 시간을 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 머릿속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거나 잊혀집니다. 어차피 사라질 수도 있는 기억이라면 시간을 얻는 데 사용해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150쪽에서 시간만 사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 과거도 현재도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유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말 산다고 해서 미래 행복이 정말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재의 고통이나 불안감이 너무 커서 이를 피하기 위해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팔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미래의 가능성 꼭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팀의 교차 조사였고요. 이번에는 반대팀에서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행복한 기억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순한 과거 추억일 뿐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아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금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큰 미래의 행복을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5.8시간으로 권장 수면 시간보다 크게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간을 확보해 미래 준비에 쓸 수 있다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추억이 현재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면 그것을 거래하는 것은 삶의 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여전히 같은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억을 파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써서 미래의 시간을 사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 수 있으면서 미래 투자를 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사라진다면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나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파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합리성이란 단순 효율이 아니라 인간다운 도리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파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래 투자를 포기한다면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 더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면 정체성도 발전이 되고 미래도 더욱 발전이 되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에 자세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질문은 상호 토론 때 하겠다는 말이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할지 상상이 안 가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안다고 하니까 대답을 못할까 봐 그게 제일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이지우를 보는데 4강전 때는 많이 안 떨려 있는데 갑자기 오늘 결승전 때 표정이 막 굳어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상대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찬성 측은 첫째, 행복한 기억을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기억은 상품이 아닌 살아갈 힘입니다. 행복한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부상이나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어린 시절 축구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미래의 성공을 위해 그 기억들을 팔아버렸다면 과연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단단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행복한 기억은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성공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둘째, 상대팀은 기억을 파는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기억을 팔아 얻은 성공은 공허할 뿐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어 현재와 미래의 삶에 탄력을 부여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점들을 연결하라는 말로 과거 경험이 미래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기억을 버렸다면 아이폰이나 맥킨토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상대팀은 유나가 시계를 부순 것을 타당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나가 시계를 부순 행위는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나가 시계를 부순 것은 결과만을 쫓는 경쟁에서 벗어나 과정에서 얻는 행복과 가치를 선택한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과거의 행복을 간직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미래를 만들 수 있기에 저희 팀은 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찬성팀 시작하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모든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1.4%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곧 사라질 기록 한두 개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이 영원히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잊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나가 시간을 사고 팔았을 때 자신의 주체성이 무너졌고 결국 자신이 뭘 위해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유나가 시계를 사고 파는 것은 가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유나가 시계를 파괴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나가 시계를 파괴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주실 수 있나요? 유나가 192쪽에서 할아버지한테 시계 돌려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도 기억도 필요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할아버지가 거부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8쪽에서 유나가 지금껏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깨달았듯이 시계 파괴는 드디어 자신의 주체성을 찾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자신을 주인이 취향대로 조립되는 DIY 가구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미 현실의 삶 자체가 정체성이 불안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과거의 행복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행복은 아까 반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사고 파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반대팀께서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미래를 위한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기억은 정체성을 이루는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대팀께서는 기억은 공동의 소유이므로 시간을 사는데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각자가 느낀 감정과 해석은 모두 다릅니다. 공동기억이란 사실상 공동사건을 뜻할 뿐이며 기억 자체는 철저히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내가 경험한 나의 자산인 기억을 활용해 시간을 사는 건 합리적입니다. 둘째, 기억을 팔아 시간을 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합리성은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가능성에 있습니다. 공부가 합격을 확신하지 못하고 투자가 언제나 성공하지 않아도 성장과 발전은 존재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기억은 붙잡아도 내일을 바꾸지 못하지만 시간을 얻으면 준비한 노력으로 새롭게 미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윤하의 시계 파괴가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거래에서 타인의 기억이 주입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윤하는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시계를 부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자 대안이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시간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할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따르면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 삶의 지향분이 되며 과거,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빙하우스 만각고선 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는 합수 20분 후 58%만 기억되고 한 달 후에는 겨우 21%만 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행복하고 소중했던 기억이라도 할지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질 일부 기억을 시간으로 바꿔 내일의 실력과 새 추억을 만드는 것,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계는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도구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하가 시계를 부순 건 타당했습니다. 윤하가 시계를 부순 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에피소드 미래사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과거 경험을 활용해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더 나은 계획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핸드폰을 지우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미래 목표를 위해 유혹을 차단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시계를 부순 윤하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하는 시계를 훔치기, 또한 립틴트 훔치기, 감자 훔치기, 그리고 컨닝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윤하가 시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윤하는 시간을 얻어 부정행위를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시계를 사용했는데 시계를 계속 두면 또다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계를 파괴한 건 잘못된 사용을 완전히 끊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 조사를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자원이니 잠깐이라도 더 얻는 게 가치 있는 행동 아닐까요? 시간은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만 본다면 시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기억은 개인의 고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윤하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억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삶의 전체의 조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래의 성취만이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억을 팔아 시간을 얻으면 공부나 도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죠? 찬성측께서는 사람들이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홉스가 주장한 성악설처럼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3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국종 교수에게 이런 시계가 있다면 이 10분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10분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모에서 시간은 삶 그 자체이며 그 삶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이나 기억이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뜻 아닙니까?
물론 모든 선택은 윤리적 논란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실세 사회에서도 우리는 개인정보, 창작물, 경험을 자산으로 다루고 거래해야 합니다. 기억 역시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자연의 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플래시벌브 기억은 아주 특별한 사건조차 시간이 지나면 왜곡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기억은 더욱 쉽게 변하고 잊힐 수 있다는 뜻인데 왜 왜곡된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해 새로운 시간을 얻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찬성 측께서는 미래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스탠리 클라인, 테라사 로바트슨, 앤드류 델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장기 기억 능력이 미래의 결정과 판단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기억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아닙니까? 물론 행복한 기억이 저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억이 주는 힘은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행복한 기억으로 시간을 사서 그 시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히치콕 2023년에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서전적 기억의 감소가 삶의 만족도 저하와 우울감 증가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 기억이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10분을 더 사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상품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기 때문에 상대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불행을 치유하는 힘은 오히려 과거의 따뜻한 기억에서 나온다. 미래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과거의 행복한 기억은 힘을 주지만 시간은 더 실질적인 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기억이 정체성의 일부라 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요? 로크의 개인적 정체성론에 따르면 기억을 하고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쪽에서 유나가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잊게 되는 걸까? 라고 절망하는 것처럼 기억 상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억이 정말 개인만의 것일까요? 물론 행복한 기억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이 느낀 감정과 처했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억에는 저만의 해석과 의미가 더해진 개인적 소유물이 됩니다. 한 사람이 기억을 판 것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기억을 판다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까? 네, 기억을 파는 것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래 투자를 포기한다면 발전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 토론자 1번 친구한테 좀 많이 막혔었는데 그때마다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질문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뺏겼을 때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갑자기 긴장이 너무 되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때 약간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께서는 시간이 희소 자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 또한 희소 자원입니다. 한 번 판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두 번 다시 똑같은 감정과 기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마크 데이비스는 향수, 노스텔지아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기억을 사고 파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이란 도리와 이치에 맞는 성질입니다. 인간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기억 거래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세리 루치아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자서전적 기억이 자아 정체성과 삶의 서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서전적 기억을 발달시키는 것은 미래의 정신적 안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기억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어제의 행복했던 웃음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계획입니까? 우리 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한 기억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진을 찍으신 경험이 있나요? 그 사진은 왜 찍으셨나요?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험과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며 인생 또한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정의 전에 인간을 기억하는 동물이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인간 자체의 본질입니다. 인간성을 구성하는 것이 기억이므로 기억을 수단 삼아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지 않아야 할 행위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한 기억과 과거, 현재, 미래 속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 그것이 새로운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세 번째 토론자 최후 변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와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기회를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지난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던 기억보다는 오늘 하루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소중할 것입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은 우리를 웃게 했지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바꿉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반대팀에서는 기억을 상품화하여 거래를 하면 안 되고 행복한 기억은 공동의 소유이기에 시간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은 내 삶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든 분명한 나의 것이며 시간 가게에서는 시간을 사는 대가로 기억을 내놓는 이야기 구조를 사용하여 기억을 거래 가능한 소유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이고 내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시간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반대팀에서는 기억을 거래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팔아서 시간을 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기억은 지키려 해도 결국 흐려지거나 왜곡되며 완벽히 보존할 수 없으므로 더 큰 가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자원도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은 더 나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수단이 되므로 행복한 기억을 팔아서 시간을 얻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반대팀에서는 유나가 시계를 파괴한 것은 불공정한 거래이므로 용기 있게 시계를 파괴한 상황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 팀 또한 유나의 시계 파괴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대가로 정체성에 혼란만 주는 과거의 기억을 사는 행동을 멈추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며 결국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겠지만 과거에만 머물어도 새로운 행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 과거의 행복보다는 앞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을 또 위해서 기억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버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많은 성취와 기쁨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두 팀이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 주었습니다. 자, 멋진 토론을 펼쳐주신 서로에게 격려한다, 네, 응원한다는 의미로 박수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열정이 막 넘쳐. 활발한 토론은 좋은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준비해온 게 노력이 좀 돋보여요. 잡초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의 그 패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돋보였고요. 상대방의 창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방패처럼 막아내더라고요. 정말 그 점은 잘했다. 마이페이스 팀은 예상 질문을 아주 탄탄하게 미리 준비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토론 상황, 즉 반대편 상황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만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본 건 바로 현장성, 즉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론하고 있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초등부 결승전 우승은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이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상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부 대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200만 원이, 그리고 금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기분을 좀 여쭤볼까 해요. 먼저 우리 잡초팀에게 기분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진다고 해도 여한이 없고요. 그냥 빨리 결과 나오고 집에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페이스 팀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에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선전부터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 결승전에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초등부 결승전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초등부 대상 전주 동신초등학교의 마이페이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상은 전주교대 금상구설초등학교의 잡초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승을 한 마이페이스 팀의 우승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3개월간의 여정을 보냈는데요.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대회도 참가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승을 한 우리 마이페이스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잡초팀에게도 여쭐게요.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토론이었고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마이페이스 팀도 열심히 했을 거라 아니까 인정하고 내년에는 빅사이즈 잡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잡초팀에게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준 두 팀의 학생들을 보면서 독서와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토론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멋진 경기를 펼쳐주신 잡초와 또 마이페이스 팀 두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도 모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달 동안 달려온 여정이 끝난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독서 토론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고 우정도 더 끈끈해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연습 끝나고 같이 밥 먹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을 찾는데 이제 도움이 된 그런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